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이 파리올림픽 여자 유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에게 축전을 전달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빙그레와 함께 8월 한 달 동안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거주하는 보훈복지시설에 로봇 기술을 적용한 안마의자가 보급됩니다.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국가가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 지구로 떨어진 무궁화가 공개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독립기념관에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콘텐츠로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구성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한 19개국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편지는 재방한 초청 행사에 참여한 각 가족 대표 35명에게 한글 손편지와 각 나라의 언어 번역본으로 함께 전달됐으며 이들은 지난 8월 30일 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은 파리올림픽 여자 유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에게 축전을 전달했습니다. 허미미 선수는 일제강점기 항일 경문을 붙이고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돼 1년간 옥고를 치르고 추록 3일 만에 순국한 독립운동가 허석지사의 후손입니다. 일상 속 취미활동과 보훈기부를 연계하는 마라톤이 지난 8월 15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잇게 한 독립영웅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진행된 2024 모두의 해방 광복런은 총 3,070명을 모집해 진행됐으며 참가비 일부는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빙그레와 함께 8월 한 달 동안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입는 광복은 옥중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 87명에게 AI 기술을 활용해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변신시켜 새로운 영웅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캠페인입니다. 영국을 방문 중이던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은 세계 상위 군경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강 장관은 인빅터스 재단 도미닉 리드 CEO와 찰스 알렌 이사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인빅터스 게임은 단순한 국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전 세계 상위 군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축제라며 2029년 인빅터스 대한민국 유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 전쟁 참전국 역사교사 총회에 참석해 유럽 역사교육자 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6.25 전쟁 교육자료집 제작을 비롯해 유럽 각국의 미래 세대가 6.25 전쟁과 자유, 평등, 상호 연대와 존중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에티오피아를 찾은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 전쟁 참전 기념비 헌화, 참배를 시작으로 참전용사 명비 제막식과 참전시설 및 주변 환경 개보수 사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는 25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는 놀라운 전공을 세워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8월 6일 아이샤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국방부 장관을 예방했습니다. 아이샤 모하메드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8년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으로 지명됐으며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은 국제 보훈 사업의 확대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거주하는 보훈복지시설에 로봇 기술을 적용한 안마의자가 보급됩니다. 로봇 기술을 활용한 안마의자는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수원 보훈원과 전국 8개 보훈요양원,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 보급되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사회 각계의 관심과 지원 속에 영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 전쟁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촌인 코리아 빌리지를 방문해
참전 용사와 가족들을 위문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 용사를 비롯해 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욱 확고한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가보훈부와 스타벅스 코리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독립문역점의 매장 수익금을 모아 1억 원의 장학금을 조성해 전달했습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미국과 중국, 카자흐스탄 등 3개국에 거주하는 3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세계 속 우리 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초청 행사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헌신한 독립유공자 21명의 후손 30명이 참여해 현충원 참배와 문화체험, 광복절 경축식 참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정적인 학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국가보훈부와 우미희망재단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총 1,755명에게 20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국가가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을 비롯한 5개 법률을 개정해 8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 이증 환자 중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장례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는 임시정부의 문화독립운동사를 주제로 한 문화행사 문화독립만세가 개최됐습니다. 이 밖에도 기념관에서는 무공화 부채 만들기, 거리 공연, 임시정부 요인들의 음식 체험 등 광복의 기쁨과 그 의미를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쿠바 지역에서 독립운동 지원 활동을 한 김성재 선생 등 121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습니다. 이번에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121명이며 이 중 건국훈장 38명, 건국포장 10명, 대통령 표창은 73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를 비롯해 1940년대 일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등 1000여 명의 수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발굴돼 공개됐습니다. 해당 자료는 치안보고록과 치안재외보고록 등 당시 내무성 소속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로 1940년 이후부터 일본 패망 때까지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보훈부는 6.25 전쟁 초기 강경지역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전물경찰 60위가 안장되어 있는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충남 논산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은 묘 2기 이상의 합동묘역만 가능했지만 묘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기 묘에 2위 이상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의 경우에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이번 충남 논산 국가관리묘역 지정은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안장시설 사용료와 관리비가 지원됩니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독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봉안묘 유공자에게 지원하던 묘비 제작비에 봉안당과 봉안담, 자연장지 등의 안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와 관리비를 100만 원 이내의 실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신청은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후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후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 지금까지 2024년 9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